압도적 재미 매불쇼. 연예계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 네. 사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야. 이 시간 논란도 많이 되지만 나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자, 지금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 엔터. 자,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요새는 근데 기사는 많이 안 나네. 기자들도 학을 뗐는지.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 나는 게 다행이죠.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요새 일부러 살을 빼시는 거예요? 약간 좀 야위신 것 같아요, 과거보다. 뭐 최욱 씨 얼굴만 보면 그냥 쫙쫙 빠지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그게 아니고 네. 내가 다리를 걷거든요.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다리를 걷는다는 게 네. 다리요? 원효대교를 건너서 아. 쭉 올라와서 서강대교를 건너오는 그 코스를 늘 다니는데 네.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을 걸으니까 아. 그냥 쭉쭉 빠지네. 9kg 빠졌어요. 9kg. 오. 그래서 다리에서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다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한강다리나 다 정복해 보는 게 꿈인데 네. 이렇게 뭔가 인생에서 다른 공간이란 느낌을 주는 데를 왜 몰랐던가. 너무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 특히 다리별로 이게 다 달라 느낌이. 제일 그래요? 현재까지 제일 좋은 건 서강대교인데 네. 그 쫙 펼쳐지는 풍광 그리고 좀 좁은 데들이 있어요. 원효대 같은 데 좁아 그러면 약간 무섭거든. 그 속에서 바람이 몰아쳐. 무서워. 강이 이렇게 정지해 있는 듯 보일 와. 때,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심야에 나가는데, 야 강을 매일매일 건넌다는 게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감회를 안겨줄 줄 몰랐어요. 야, 심지어 이제 건강도 좋아지신 것 네, 같아요. 우리 강아지가 근데 늙어갖고 얘가 못 걸어서 내가 아주 강아지랑 같이 걷습니까? 항상 같이 걷어요. 근데 심야에 걸으시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본 사람들이. 새벽 1시, 2시 뭐 이런 때에서 네. 뭐 새벽 4시, 5시 이때쯤 이제 돌아올 때가 많은데 네. 그 시간에도 이렇게 걷는 사람들 많이 마주쳐요. 댓글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지금. 자, 자연스럽게 우리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네, 가늘고 길게 가겠습니다. 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주말에 밤늦게 작가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재무 씨 월요일 엔터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나. 네, 끝나는구나. 끝나는구나. 네, 바로 알바몬 깔았거든요. 화요일 날 이번 주만. 이번 주만 바꾼 거예요. 아유, 깜짝 놀랐어. 주말이었으면 돌잔치 못 갈 뻔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 탄탄합니다. 네. 물론 요금 바가지로 먹고 있지만. 네. 자, 먼저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엄청나게 분노했던 일이 있었는데 네. 이게 그 김갑수 선생님 의견대로 됐네요. 맛보기 토크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짧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악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치악산. 네, 저희 코너에서 영화 치악산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일단 영화 치악산 자체가 이 원주시 소재의 치악산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다. 라는 괴담으로 시작하는 괴담. 영화인데 네.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이런 거짓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치악산 상영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를 냈거든요. 그래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일단 재판에서는 가처분이 기각이 됐습니다. 모두 기각됐죠. 네. 우리 선생님 이것 때문에 화 많이 나셨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원하는 바대로 됐네요. 그때는 화가 났고 지금은 슬퍼요. 이게 좋은 세상이란 게 사회적 권위에 의존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내가 언론인 그러면 언론인의 정도를 걸을 때 네. 뭐 이런 식인데 특정 지명을 썼다고 그 고장 사람들 그 고장에 속한 종교단체 뭐 소위 시민단체들이 법에 호소해서 네. 법의 결정으로 결판이 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 권위는 창작의 권능 언론의 자유가 소중하듯이 네. 창작자가 어떤 관점에서 창작을 했을 때 그걸 함부로 뭐 명예훼손이나 뭐에다 법으로 걸고 물리력으로 뭐 압박하고 감히 그럴 수 없는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창작자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의 창의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질 때 함부로 거기에다 대고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그 작품에 분위기가 대한 있어야 된다고. 평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이 그럼요. 평가를 뭐 가혹하게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이 뭐 영화라 그러면 안 볼 수 있는 거고, 네. 뭐 등등 다 괜찮아. 그렇지만 이걸 물리력으로 압박으로 법적으로 해서 금지시키려는 게 얼마나 일차원적이냐 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도 보니까 곡성도 그래서
한자를 바꿨다고는 맞아요. 무슨 네, 의미가 맞아요. 있나 네, 싶더라고요. 바꿨어요. 네. 네. 사실상 하여튼- 이제 의견들은 치악산 제작사 측은 좋겠다. 노이즈 마케팅이 확실히 됐다. 확실히 됐다. 그치. 내일 개봉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네, 이거 아니었으면 내일 개봉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네, 내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가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가수 김유나 씨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아, 전달을 자우림의 해드렸습니다. 김유나 씨. 예, 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연예계 목소리가 좀 적다, 없다 이런 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배우 조진웅 씨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바로 사안은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 아. 연예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거든요. 네. 지난 11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참하다. 그렇지. 아, 맞다. 그 말. 질문의 발생자들 유추를 해보자면 이 논란을 만들어낸 책임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발생자들은 목숨 걸고 나라 일군 선조들의 큰 뜻을 헤아린 적이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웃어서 웃을 난다라는 아. 뼈 있는 인터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뭐 뼈 있지도 않아요. 그냥 뭐 당연한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이야기를 네. 했다라고 하지만 이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 입을 연 그러니까 사람이 비 오니까 사실 우산 쓰는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는 이분은 좌빨입니다. 아, 그니까요. 예. 사실 선생님. 이런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김윤아 씨도 계속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난 3일 서울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서 이 공연 마지막 곡을 끝내고 이 관객들 사이에서 앵콜이 나오거든요. 앵콜이 나오는데 의미심장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나라에서 못하게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앵콜을. 오. 왜? 그러니까 본인의 아마 그 심정을 그 언어에 녹여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항의의 차원일까요? 어떤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MR 없이 무반주로 앵콜곡을 전하면서 끝을 내거든요. 마음고생이 심한가 보네. 아, 근데 사실 이런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진웅은 뭐 좌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의견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제 댓글창에서는 이 두 사람의 발언을 놓고 굳건한 소신의 표현 응원한다는 의견 그리고 아니 연예인에게 우리가 발언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의견 그리고 유명인으로 이거 너무 경솔한 태도다라는 의견 이렇게 한 세 분류 정도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정치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보러 온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피해를 줬다는 건가요? 피해를 줬다라기보다는 이제 김윤아 씨가 지금 요즘의 상황 자체가 본인이 처한 상황을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오보예요. 오보예요? 오보라고. 선생님, 일단 그럼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하려고 그러잖아. 너가 이거 안 할까봐 이분이 조마조마하셨어. 걸려들었어. 그냥 누구라도 레츠락 그 페스티벌 2023 그래서 김윤아 공연 보세요. 58분짜리 1시간짜리 공연인데, 아, 그 있어요 영상이? 예, 난 네. 그 아주 즐기면서 봤어요. 이 김윤아 멋있거든. 이게 이 락커들 할 때 왜 멋있는 모습 있지. 네. 그거 온몸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서 이제 그 앵콜 막 들어오니까 나라에서 못하게 해. 해요도 아니야. 나라에서 못하게 해. 그리고 이제 무반주로 불렀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거기가 이제 민가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그 방해진다 소음 공해 때문에 그런 걸로. 시간을 네. 정확히 제한한 거예요. 아. 그래서 시간 제한 때문에 더 못해. 그래서 악기 소리 빼고 이 무반주로 노래 해준 거예요. 아. 근데 기사나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이런 말 후쿠시마로 자체가 연결 지었구나. 그래.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저랑 이야기 많이 틀린 거 얘기하라고. 하라고. 매우 가벼운 사건인데 기자가 뭔가 어그로 같은 거지 과잉되게 한 거. 이게 틀림없어요. 이건 공연 보면 알아. 아, 연결 지었구나. 그 마무리가 어쨌는지 물론 김윤아 씨가 Rest in Peace, R.I.P. 지구 해갖고 네네네네. 후쿠시마의 목소리 낸 건 맞고 네. 전용욱 씨가 뜬금없이 너 그러면 아웃 북한이었으면 아웃이 아웃이요. 탄관가 이런 정말 아니 북한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왜 맨날 북한이었으면 뭐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해? 사고 방식이 구리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죠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김윤아 씨의 이번 공연에서의 한마디 그 끝 기절은 그렇게 의미 부여할 일이 아니었던 거고. 다만 조진웅 씨에 대해서 네. 최욱 씨가 방금 그랬잖아요. 네. 뭐 당연한 소리 한 거다. 네. 안 당연해. 너무 어려운 거 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한 거라고. 이 인기 연예인들 정치적 이 맥락의 한 축에 속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냔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 인기 없어서 말하고 다녀요? 아니 말씀이 아주 그냥 좀 그러시네. 나는 인기 없어요?
체육은 그냥 아예 그런 놈 하고 내놓잖아. 그럼 놈. 내놓으면 할 수 없지. 나는 솔직히 잘 되고 싶은 이유가 네. 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잘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셜 테이너란 말 절대 붙이지 맙시다. 네.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사회적 발언을 하는 연예인이라고 따로 분류해 버리면 맞아.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되잖아. 맞아, 맞아. 누구나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사연이가 아이, 누구 그런 얘기 부친 하지 가서 마시고. 울었다. 네. 그다음에 어제 오늘 뉴스는 누구야 이영애 씨가 네. 이승만 건립기금 네, 후원금. 얼른 내겠어요 했다라든가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네.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밟고 비난해서 뭐 내 네. 의견을 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난 조진웅 씨의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무겁게 다가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뿌리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런 홀대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거는 진짜. 그래서 조진웅 씨는 어이가 없어서 네.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야. 말이 조금 길지만 첫째는 이게 논리가 되는 말이 되는가 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 웃을 난다. 웃을란다. 기가 막혀서 웃을 난다. 아. 근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캐스팅에 얼마나 불리기를 거둘 것이며 맞아요. 그다음에 소위 팬들이란 층들이 또 얼마나 갈리죠. 갈려서 네. 물고 뜯고 할 것인지가 불을 보듯 뻔한데 네. 난 그래서 입 못 연 그런 그 감독이며 등등에 대해서 뭐라고를 잘 못하겠어. 아,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 예, 아. 그 봉오동 전투 만들었던 관계자들은 한마디 할 법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히스토리를 쭉 공부했을 거 누구보다 아니에요. 잘할 테니까. 근데 이 못 연 사람들 뭐라고 못 하겠는데 조진욱 씨는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아, 마음속에 용기군요. 깊은 이렇게 존중감이 들어요. 근데 네. 그거 저 기사에서 봤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인터뷰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진웅 씨만 답했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또 댓글에 입을 열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아, 것도 그러지 있더라고. 마. 예. 아니 뭐 비판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아, 해. 그게 어렵다는 왜 거 왔다 갔다 정도는 해요, 이해를 형? 하자고. 아니 그러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 좀 그러니까요. 이해를 하자고. 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이 김윤아 씨 발언과 조진웅 씨의 발언을 제가 조금 차이를 살펴봤는데 오. 조진웅 씨가 지금 11일 날 뉴스토마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후속 보도가 오염수와는 다르게 거의 없어요. 오늘도 제가 검색을 하고 왔는데 홍범도 사태 입을 연 것과 오염수 사태 입을 연 것이 다른 후속 기자분들이 막 나를 수도 있고 하는데 기사 검색을 해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 오염수와 그래? 홍범도. 그거 그걸 뭘 신기하네. 물어봐야 알 텐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염수에 대해서 비판적 언급을 한 김윤아는 공방이다 해서 김윤아를 까는 듯이 접근하기가 쉽고 아. 홍범도 얘기는 어떻게 써도 기자가 비난받기 쉽거든. 근데 홍범도도 이게 지금 진영 논리로 나눠진 거 근데 아니에요? 홍범도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홍범도 흉상 철거하는 쪽에 뭐 이렇게 공감을 하거나 하는 쪽들은 이 권력과 선이 닿아 있다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기도 저렇게 쓰기도 어려우니까 네.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기자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네. 그냥 그 회사 직원 같은 모습들이 네. 아주 지금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감하면 그냥 안 써버리는 거죠. 네. 근데 거듭거듭 말하는데 조진웅 씨가 됐건 이영애 씨가 됐건 자기 태도 자기 행동을 그냥 각자가 마음껏 할 수 있고 네. 거기에 따라 그 뭐 찬반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그러니까 좋겠다. 거기서 말하는 불이익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불이익은 어쩔 도리 없는 거고 어떤 권력에 의한 불이익은 심각한 문제고 맞죠? 이렇게 맞아, 정리하면 바로 되겠죠. 그거죠. 오늘 대화가 잘 되는데요? 이런다는 기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안 나와. 아예. 이런 날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내가 뭐 하나 폭로할까요? 아니 하지 마요. 김성애 씨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지 마. 중요한 거 빠진 게 있더라고요. 하지 마. 뭔데? 하지 마. 안 할게요. 뭔데 하면서 하지 말래.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우기 선배님. 두 번째는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연예계에 있는 연예계 선후배. 선후배 문화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연예계 선후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재밌는 영상들이 몇 개 이제 나오는데 네.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연예계 선배가 후배에게
데뷔 연도가 헷갈리니까 물어봅니다. 서로 이렇게 좀 대면하다가 본인보다 늦게 데뷔한 것을 알고는 바로 명령합니다. 꿇어. 아 꿇어. 약간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짤이. 약간 유머러스하게. 네, 맞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뭐 대학이나 사회에서 보통 한두 살 차이 뭐 선후배보다는 뭐 친구 먹는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런데 연예계에서는 데뷔 연도가 깡패입니다. 그걸로 딱 기준이 명확해져가지고 1년 차 몇 개월 차도 선후배로 딱 나뉘게 되는데 지난 2011년입니다. 8걸그룹 멤버들 중에 일부가 이제 동거동락하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춘불패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 만남에서도 8명이 바로 데뷔순 나이순으로 서열부터 정리하고 아 처음에 서열부터 정리해. 네. 2011년 정도에는 이 시청자들이 당연히 서열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다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데뷔 연도 그리고 스타성 정도에 따라서 이 서열화가 되는 것 그리고 네.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 갑수쌤에게 논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미다리가 조진웅 꿇어. 미다리. 기준이 아역배우. 애매해요 진짜. 똑순이가 브람씨.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거를 작가한테 꼭 하자고 내가 주장하고 이런 걸 워낙 싫어하셔. 자료도 모았는데 그 한국인은 왜 불행한가, 왜 행복해하지 않는가 그 근원을 찾았어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 우와 드디어 찾았네. 근데 그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게 모든 사람은 위아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 위아래가 있다고 믿는 것. 근데 원래 위아래가 없는 거거든. 아 위아래가 없지. 없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위아래로 묶는 그 이제 하이어라키 서열주의가 모든 것에 만연해 있어요. 그렇게 연예인만 특히 더 그런 건 아닌데 연예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느 예능을 보는데 젊은 친구가 어떤 그 다른 여가수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 데뷔 언제야 그랬더니 막 몇 년이라 그러니까 뭐 1년인가 아래야. 딱 1년. 막 그래. 그랬더니 또 막 얘기하다가 다른 더 어려 보이는 애가 나 몇 년이야 그러니까 아이쿠 죽어.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잖아요. 이게 웃기자고 한 거지만 네네. 먼저 나왔다는 게 어떻게 권력이 되느냐.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게 어떻게 권력이 되느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한 해, 두 해 먼저 입학하거나 나중에 입학한 게 어떻게 존댓말과 존중, 윗사람의 대상이 되는가. 이건 매우 잘못된 건데 갈수록 악화되고 심화된단 말이에요. 갈수록 심화되는 건 맞아요? 그 전에 방송에 우리 옛날 TV 봐요. 어떤 사람도 씨라고 호칭하지 형 동생 하지 않았거든. 그냥 한 20대 여자 아나운서가 50대 60대 출연진을 향해서 무슨 씨라고 그러지 무슨 형 동생 선생님 이러지 않았거든. 그들 개인 관계에서는 뭐 형 동생 오빠 누나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걸 바라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화시켜서 대등한 위치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방송 문법이 과거보다 지금 좀 더 자연스러워져서 나도 그렇게 봤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호칭의 문제 아니에요. 형이라고 자연스럽고 한다고 편하게 위아래는 아닌 것 자연스럽고 편하게 봤었어. 아니 그 지금 얼른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 근데 모든 게 위아래 서열로 나눠져 있는 이 풍토를 한 번쯤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떠오르는 게 연예계예요. 그 뭐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여성 개그맨하고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자랑해. 그 MBC 이제 개그맨 코미디언 시리즈 너무나 우리는 그 예의와 이제 이게 강하다고 자랑을 해. 그게 뭐였더니 정말 후배가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면서 나갈 때까지 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위아래를 잘 떠받들고 모신다는 걸 당연하게 예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개그맨 서열 문화가 개그맨실에서는 기스제여가지고 개콘 사례도 엄청 있어요. 그런 거를 방송에서 재미 사례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렇죠. 뭐 누가 몇 끼는 어디 앉고 못 앉고 모자 쓰고 안 쓰네. 그러니까. 와 나는 그런 거는 진짜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수건 배우건 몇 년도에 데뷔했다는 게 자기의 권력이 되는 게 너무 이상한 거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후배 알아서 섬기고 또는 뭐 후배니까 보살피고 이런 식의 관계. 난 그거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룹 하나에서도 막내가 있고 맏형이 있어서 뭐 막내를 업어서 키웠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말이 안 돼요? 다들 성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선생님 말씀이 맞기도 한데
우리는 또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러니까 거예요? 옛날에 유산 중에 여자는 사흘마다 때려야 말. 아이 그런 아이고. 얘기 왜 합니까? 그거? 아니, 아유.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유. 똑같아. 선생님도. 사람이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 아래를 나이로 나눈다는 건 엄청나게 불합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연예계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연예계부터 네. 가장 그 자유롭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의 집합이니까. 예. 아. 내가 2년 먼저 데뷔했다고 2년 후에 나온 걸그룹의 선배이고 윗사람이라는 식의 사고 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인식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럼 인기로 서열화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좀 자연스럽기도 하죠. 그걸 왜냐하면 아니 보세요. 영화에 배우가 한 50명 출연을 해. 네. 그 앞에 한 서너 명만 세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대형 이제 이 K-팝 공연이 있어. 대표 그룹들이 메인 시간에 서. 그러니까 인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앞에 쓰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쓰는 그 시장 논리라든지 인기에 네. 좌우되는 거는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시장 논리는 네. 그럼 내가 지금 갑수형보다 더 위에 있는 건가? 근데 맞잖아 이 자리.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도 길을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쩌고 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 시절이 지났잖아. 그럼 지금 전민기 씨가 가령 굳이 위아래를 따지지 않고 내가 좀 더 앞줄에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여겨요. 네. 나는 거의 은퇴자의 삶을 지금 살아서 다리만 건너고 다니고 있으니까 아이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슬프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서열로 정리되는데 그 서열이 연차에 의해서 구분되는 아. 이 풍토부터 좀 누군가 앞서서 없애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예요. 매우 왜 관계 사람이 모이면 서열 정리부터 하냐고.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여러 가지 성장하고 발전한 사회에서 느껴지는 불행감의 원천 중에 하나가 네. 예? 어떤 수준의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는지 나이가 어떤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서열 문화에 대해서 문제 있다. 네. 이거 좀 근데 선생님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열이 분명한 집단이 있고 서열이 불분명한 집단이 있어요. 그럼 보통 보면 서열이 불분명한 집단에 갈등이 너무 많아. 거의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애초에 그냥 차단하고자 아까처럼 뭐 언제 데뷔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열 정리하는 거에 맞아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자유인의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조선제 신분사회, 일제 그 제국주의 교육, 그다음에 군사통치 이후에 군대 문화가 전 사회에 퍼져 있고, 네.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복종해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그 집단에 갈지 말지 거기에 소속될지 말지에 대한 자유민의 판단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데 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예속적 사유로 사냐고. 아. 그러니까 자유인의 체험을 하려면 혼란스러운 이 개방적 지위가 스스로 알겠습니다.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네. 거죠. 너네들은 아무튼 저 귀 닫아라 이런 얘기 듣고 다니지 마라. 매불쇼가 제일 여기가 야, 군기가 듣고 제일 다니지 세요. 마! 군기가 귀 닫아. 군기가 너무 세요 여기가. 그것도 발설하지 마.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교복과 화사입니다. 이 화사 씨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마마무 멤버. 아, 마마무의 네. 화사. 또 선정선 논란이 또 하나 있어서 또 터졌어? 일단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JTBC 예능 아는 형님 400회 게스트로 출연을 합니다. 네. 최근 발매된 본인의 신곡인 I Love My Body. 아우, 나는 제목. 사랑한다. 내 몸을 너무 사랑한다. 제목. 이걸로 축하 무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화사 씨의 의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교복을 입고 나오는 아는 형님의 컨셉상 화사 씨도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아는 형님에 출연했던 다른 게스트들과는 달리 굉장히 과감하게 교복을 입고 나옵니다. 셔츠 밑단을 묶어서 이제 배꼽이 드러나게 했는데 네, 지금 네, 나오고 지금 있네요. 나오죠. 네. 이 의상을 입고 이른바 이제 쪽벌춤이라고 불리는 본인의 이제 댄스를 춘 거예요. 네. 이것을 보고 이제 시청자들이
교복을 성상품화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난 5월에 이제 대학 축제 무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랬었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이 축제 논란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지금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학부모 단체, 그러니까 고발을 한 학부모 단체가 화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사가 반성하거나 자중하고 있지 않아서 더 화가 난다. 더 화가 난다. 라는 인터뷰를 지금 한 거예요. 네. 야 논란되는 거 맞아 근데? 나는 뭐 야 이거 논란 나 이거 봤는데 이거 저 무대 아는 형님의 저 무대 봤는데 나는 전혀 문제가 없던데. 지금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노래를 너무 잘해. 아 근데 무대를 잘하고 어. 이 의상이 뭐가 문제냐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너무 정갈해서 약간 그건 실망스러웠어 나는 오히려. 노래는 너무 좋고. 그러니까 나는 화사를 좋아해요. 아 좋아요. 그리고 비꼴낸 의도가 전혀 없어요. 네. 야 화사 정말 영리하다. 영리하다고요? 아, 정말 영리하다. 속상해합니다 지금 네, 화사가. 그리고 저 성시경 씨하고 지금 조회수가 막 130만 회나 찍고 있는 그걸 나도 봤어. 아, 유튜브 프로그램. 엄청 속상해했던데. 그러니까 화사가 절대 잔머리 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성시경 씨의 대담 보니까 어. 저는요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도 항상 이렇게 눈총 받고 관심 받고 시선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대중의 시선 속에 논란이 되거나 관심이 되는 여러 모습들이 있어. 네. 근데 지금 화사가 성균관대에서 벌였던 그 퍼포먼스나 네. 이번에 그 아형에 나와갖고 뭐 어쨌다는 거나 네. 약간의 수위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계속 논쟁에 있게 돼. 어. 근데 난 화사가 잔머리 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네. 근데 그 정도의 이제 개방성, 그 정도의 분출로 매장당하지 않을 수준으로 적당히 욕도 먹어가면서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타의 모범을 보여라라고 하는 이 사회적 압박도 많이 있지만 네. 사실 다르게 평범한 나는 실현하지 못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이 연예계란 말이에요. 근데 화사가 바로 그 사람의 자유의 영역에 대해서 뭐 좀 개방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나는 되게 모순을 느끼는 게 많아요. 그 전에 그 20대에도 아이를 3명 낳고 4명 낳고 막 그랬으니까 뭐 사람 많이 보고 버스에서도 이렇게 가슴 열고 애 젖먹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가슴이라는 게 전혀 선정적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가슴을 보이면 가슴 골만 드러나도 되게 야한 걸로 세태가 확 변했잖아요. 그런데 무릎 위만 올라가도 큰일 날 줄 알아서 샤넬 라인이라고 그래서 무릎이 5cm 이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술집 여자들이나 짧은 치마 입었다는데 지금은 거의 속옷이 보일 정도의 짧은 옷을 입고 무대에서 뛰어도 또 그건 뭐라고 안 해. 아 그래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지금 화사 이것도 배꼽 보였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요? 이번엔 또 소송 안 걸릴까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모순이냐 이거예요. 그러네. 엄청나게 치마가 짧은 건 또 괜찮고. 아 치면은 되고. 예, 배꼽 보였다고 난리치고. 상의는 가슴골 안 되고. 좀 드러나면 야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교복 갖고 바리에이션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2002 월드컵 때 태극기 들러매고 뭐 그 별짓 다 했잖아 우리가 즐겁게. 아니 근데 저 프로그램의 복장이 교복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예. 교복 입고 바리에이션 한 거 갖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뇌리 구조는 내가 이해할 도리가 없어. 너무나 특이해서. 하지만 적어도 난 미성년자, 청소년 이 사람들을 무성의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양 취급해서 수도원의 수도사인 양 간주하는 그 발상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옛날에는 열심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나 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가요. 그러면 자기 삶의 다양한 체험의 공간으로서 이 초중고가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죽어라 공부해서 뭐 명문대 입시도 치르겠지. 그다음 많은 다수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연예인을 꿈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학교가 개방화되는 데인데 정말 몇십 년 전 학교관으로 미성년자는 이 뭐 선정적인 춤을 보면 네. 큰일 나. 근데 보통 수치심을 느껴. 보통 보면 이 선정성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장 선정적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건 확실해.
폭력성과 선정성 두 개가 항상 감시의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폭력성은 상상 초월하게 관대해요. 아 폭력성에는 관대. 네, 영화 같은 데서 나타나는 것 중에 수위가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또 그건 뭐라고 안 해. 그건 괜찮아. 근데 선정성은 갑자기 난리를 치면서 거의 뭐 무슬림 수준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 나도 영화 보면서 진짜로 항상 드라마 음. 보면서 항상 내가 좀 우스꽝스러운 게 사람은 죽인다고. 근데 담배는 못 핀다. 사람은 맞아, 죽여도. 맞아. 사람 죽이고 막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안전벨트는 매야 돼. 그렇지. 이거는 걸리면 안 돼 단속에. 그리고 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색드립도 제가 하면 저 더러운 놈 난리가 나는데 요즘에 이제 뭐 마녀 사냥 같은 데서 유명 연예인들이 하면은 너무 솔직하고 재밌다 솔직하다. 박수를 쳐요. 근데 그 사람들 잘해 너보다. 그건 맞지. 어. 근데 이번에 제가 스페인 해안 갔거든요. 어. 누드비치가 아닌데 여성분들이 위에를 안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남성분은 아예 밑에를 다 안 입고 바다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쳐다보는 건 저랑 정민여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 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야하다는 느낌조차 없더라고. 야 그래서 너 부인이 눈이 충혈돼 있다.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아니 아들이 바다 들어가자고도 안 들어가는데 2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나오질 않았어 실제로. 근데 이 주제하고 뭐 관계가 없는지 모르지만 베를린에 갔을 때 그 지역 현지인들이 가는 그 거기 사우나를 간 적이 있어요. 100% 올루드로 수백 명이 있는데 처음에 되게 쫄았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선생님도 이거 100%. 아유 또 한국망신 다 시키려고 왔네. 아유 선생님은 가지 마. 왜? 아이 그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지혁 씨 나랑 같이 한번 오, 갑시다. 오 자신감. 벗고 봅시다. 아마 거기서 아시아인이 우리밖에 없었을 거야. 네. 내가 삼성 장군이랑 같이 갔었는데. 네. 자, 근데 지금 그 얘기 마무리 좀 짓자면요. 네. 연예인들더러 너도 나도 뭐 화사처럼 이게 야한 춤 추거나 뭐 쩍벌 춤 추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야. 네. 그냥 소녀티로 귀엽게 구는 연예인도 있는 반면에 네. 화사처럼 이 어떤 그 에로틱한 감정의 이 음악적 표현을 해도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률적으로 이것은 안 돼가 최대한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정도 문제가 있을 텐데 화사 지금 보이는 정도 이거 갖고 난리를 친다면 네. 얼마나 자기 모순이냐 그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이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맞아요. 담배는 절대 안 되잖아. 근데 요새는 방송 틀기만 하면 다 뭐 하는지 알아? 뭐예요? 다 술 먹어. 술방. 전부 다 술이야. 그러네. 선생님 술의 폐해가 더 큽니다. 그럼 그 맞죠? 근데 왜 이런 논의가 안 됩니까? 이런 형평성의 부조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거 선생님? 이제 뭐 규제하는 게 익숙해져서 아니 그런데 다 풀든가. 근데 네. 저 말은 뭐냐면 다 풀든가 다 조이든가 형평성에 맞게끔 가자 이거예요. 저는 원래 삶이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뭔가 안 돼 집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네.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막혀 있는 그런 건데 화사 정도 갖고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건 별것도 아니야 진짜 네. 보면. 근데 이게 화사이 씨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확전이 되는 쪽에 어떤 느낌이냐면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랑 지금 의견이 학부모 단체랑 싸우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한 학부모 단체와 싸우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부모 단체 관련해서 지금 뭐 문화평론가도 몬스터 페이런트 집단이 예술적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된 사례라고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파생된 댓글이 서희초 사건 봐라, 교권 추락 봐라. 학부모 단체가 계속 학부모가 이 영향을 끼치니까 문화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그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확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 갑질이 지금 우리 커다란 사회 문제잖아요. 네. 그게 공연 예술까지 뻗쳐갖고 초등학생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않느냐. 대학 축제 때 대학 축제가 가장 그러니까 가장 전위적인 곳일 수 있는 거거든. 야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대학은 항상 실험적 공간이었으니까 네. 이념 성향 보였을 때 대학이 제일 센 거 하는 데거든. 네. 그런 데서 화사가 좀 야한 춤 췄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누가 직캠을 찍어갖고 유튜브로 저 소셜 네트워크로 이렇게 돌렸다는 거야. 거기까지 네. 어떻게 책임지냐고. 네. 근데 학부형 단체 하는 분들도 좀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화사춤을 변태적 춤이라고 고발장에 표현을 한 모양이야. 네. 근데 그게 변태면 당신들은 애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나 참 궁금해.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아니 뭐 손에 그러니까- 침은 안 묻히고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서 한없이 사회적 규제를 그 강화시키려고자 하는 그런 욕망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말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큰일 났네. 오늘 시간 관리 잘해야 되는 날인데 여기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